모든 동물들은 네 발로 걷죠? 인간은 두 발로 걷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태어나 누워서 여러 가지 감각을 발달시키고 자신을 감각하면서 뒤집고 기기 시작합니다. 손이 땅을 감각하기 시작하고 항상 하늘만 보다가 앞도 보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발이 땅에 닿게 되고 자신의 몸을 세우면서 좀 더 넓은 세상을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우리의 뇌는 수많은 과정들을 학습해야 합니다. 좌절하고 실패하고 여러 번 반복하면서 여러 가지 획득한 정보들이 재조직되고 연결되면서 새로운 신경망이 생겨서 튼튼하게 고속도로 같은 회로가 생기는 것입니다. 비로소 발이 땅과 연결되고 눈은 세상을 멀리 보면서 몸이 그에 맞춰서 정렬되는 것이죠. 발이 어떻게 땅과 연결되느냐, 어떻게 내 몸을 잘 받치느냐에 따라서 마치 건축물처럼 기울어지느냐, 바로 서 있을 수 있느냐예요. 똑바른 자세를 가르치는 것보다 발의 감각을 기르는 것이 먼저입니다. 시선이 한 곳만 향하고 내 발이 땅을 온전히 디디지 못한다면 그 중앙에 있는 나의 몸은 불완전하고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서 먼저 땅과 연결이 잘 되고 내 시선이 넓게 두루두루 세상과 연결이 잘 되면 주변 관계와도 연결이 잘 되게 돼 있어요. 자, 지금부터 뇌에서 우리의 발가락 하나하나, 발의 뼈 하나하나를 감각할 수 있도록 어떻게 만져줄 수 있는지 배워볼게요. 한 손으로는 발가락 뼈의 뿌리가 되는 곳을 잡고 한 손으로 마치 코르크 마개를 따듯이 살살살 돌려서 빼내줍니다. 이때 힘으로 하지 말고요. 똑같은 힘을 유지하면서 이 발가락이 얼마만큼 빠지나 그저 보세요. 저는 상당히 빨리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서. 그러나 가능하면 더 천천히 이것의 5배속으로 더 천천히 하시고 더 오래 하셔도 좋습니다. 어느 발가락은 잘 움직여지는데 조금 잘 움직여지지 않고 딱딱한 발가락이 있을 수도 있어요. 놀랍게도 엄마의 손이 인지하면 아이의 두뇌도 인지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발가락마다 3개의 마디가 있죠. 하나하나 까딱까딱 분리시켜서 마치 뼈를 다 분화하듯이 할게요. 걸음걸이가 좀 어색하거나 불안한 아이들은 뇌에서 이 발가락 뼈가 분리되지 않고 통으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도 그 부분이 딱딱해요. 이렇게 발뼈가 마디마디 분화되지 않으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골반, 척추, 머리의 이 구조가 제대로 세워지기 힘든 것이죠. 몸은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또 힘을 주고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할 것은 발가락을 딸깍딸깍 꺾을 때 안 되고 타이트한 부분을 부드럽게 만들려고 힘을 줘서 더 한다든지 억지로 하지 마세요. 딱딱한 부분을 아이의 뇌가 감각할 수 있게 그대로 두세요. 엄마의 손의 감각, 온도, 느낌을 계속 인지하시면서 하십니다. 아이는 계속 엄마 손의 부드러움과 느림을 배웁니다. 한마디 한마디 천천히 속도를 일정 간격으로 유지하면서 합니다. 아이가 가만히 있기 힘들어하거나 힘을 빼기 힘들어하는 경우에는 잘 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엄마가 스스로 하세요. 스스로 이것이 어떤 감각인지 느끼면 더 잘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마사지하거나 당기거나 스트레치하거나 원하는 모양을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럴수록 감각은 무뎌집니다. 천천히 기다리면서 아이와 함께 호흡하고 내 손을 감각을 인지하면서 여유를 가지고 즐깁니다. 아이 발의 부드러움, 생명력, 아이와 함께 호흡, 교감, 내 손의 느낌, 수많은 감각들이 엄마의 손에도 존재합니다. 그것을 느끼면서 하세요. TV를 보면서 하거나 딴 생각을 하거나 이 모든 것들은요, 내 손에 전달되고 그 감각은 아이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단순한 움직임이 아니라 여기에 집중하고 아이와 하나가 되세요.
저는 지금 카메라에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다리를 사실 조금 들었는데 그냥 다리를 쭉 뻗게 하고 누워서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발가락을 양옆으로 좀 벌리는 작업을 할게요. 하나 잡고 4개 떼고 2개 잡고 3개 함께 3개 잡고 2개 함께 이런 식으로 옆으로도 분리시키고 앞뒤로도 잡아서 분리시킵니다. 이 아이는 많이 받아본 아이라서 자기 전에 항상 엄마 발 하고 요구하기는 하는데 처음에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과정들을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해 나가셔도 됩니다. 오늘 하나만 하고 그 다음 것은 내일 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세요. 자, 제가 지금 발 뒤꿈치를 잡고요. 발 앞쪽을 잡아서 발목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도 좀 만지고 있습니다. 발목에서 발뼈로 발가락 쪽으로 쭉 연결된 감각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때 발의 한쪽으로만 좀 기대어 걷는 패턴이 있다면 그곳이 강직된 느낌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제 아이의 다리를 쭉 뻗게 하고 발가락부터 발목, 무릎, 골반까지 그리고 척추, 머리까지 연결되는 연결감을 느껴보겠습니다. 발가락 하나하나, 한마디 한마디 같은 시간을 들여서 꼼꼼히 합니다. 한쪽 손으로는 발가락 뼈의 뿌리를 잡고 한 손으로 엄지 발가락을 잡아서 살짝 당겨줄 때 발목, 무릎, 골반까지 어떻게 움직이나 관찰하시면서 합니다. 아이가 발가락에 힘을 줄 때는 기다리세요. 멈췄다가 힘을 좀 빼면 또 움직이고 엄마의 손에도 힘을 주어서 당기지 않습니다. 발가락을 당기면 발목, 무릎, 골반, 척추, 목, 머리까지 움직이는 것이 보입니까? 내지는 발과 발목과 무릎과 골반의 방향이 다르게 틀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까? 무릎이 어디를 봅니까? 머리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또는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엄마가 부드러운 손길을 유지하면서 이 시간에 이 아이와 온전히 머무른다면 굉장히 편안해할 것입니다. 발가락 하나하나, 한 마디 한 마디 같은 시간을 들여서 하세요. 갑자기 빨라지거나 갑자기 느려지지 않게 집중하셔야 합니다. 엄마는 이 긴 과정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획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이 시간에 이 과정을 동행하여야 합니다. 지금은 발가락의 움직임을 통해서 무릎과 골반까지 어떻게 회전하면서 따라가는지 보겠습니다. 골반에 있는 고관절은 동그랗게 구를 수 있는 구조예요. 이곳에 인지가 잘 되지 않으면 다리가 벌어지는 각도가 줄어들겠죠. 다리의 유연성을 위해서 그저 근육의 구조적인 변화만 요하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골격의 움직임을 보면서 어느 정도 가동되고 있는지 인지하는 것입니다. 변화는 근육을 혹독하게 훈련시키는 고통스러움에서 오지 않습니다. 쉽고 편하게 할 때 뇌에서는 학습을 시작합니다. 자신의 움직임을 인지하고 스스로 변화를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원을 조그맣게 그려보다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도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도 그리고요. 나중에는 점차 원을 확장해서 그려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발 뒤꿈치를 잡고 무릎과 골반, 척추, 목, 머리까지 어떻게 따라오는지 보겠습니다. 발꿈치 아래쪽으로 손바닥을 부드럽게 놓고요. 살짝 당깁니다. 힘이 들어가지 않게 당겨지는 만큼만 당길 거예요. 이렇게 작은 움직임으로 인해서 온몸이 골반이 척추가 목이 머리까지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아이가 장난을 치거나 몸을 움직이면 움직이지 않고 좀 가만히 있을 때까지 기다려 봅니다. 이제 발을 안으로 밖으로도 좀 굴려볼 거예요. 이 움직임에 따라서 무릎과 골반이 따라옵니까? 무릎과 골반이 뻑뻑해서 한쪽으로는 가는데 한쪽으로는 잘 움직여지지 않는 것이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걷는 패턴에 따라서 아이 다리의 모양에 따라서 고관절이 잘 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이것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움직임에는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잘 움직이지 않고 막히고 있는 곳을 바꿔서 잘 움직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드럽게 잘 움직여지는 쪽을 더 하고 관찰하고 인지하면서 잘 되어지지 않는 쪽이 잘 가는 쪽에게서 배울 수 있게끔 기회를 제공하고 엄마는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발은 온몸을 받치고 있습니다. 발이 이완될 때 온몸도 두뇌도 함께 이완합니다. 아이가 잠들기 전에 발 자각을 시켜주면 더 깊게 잘 수 있겠죠. 몸과 마음이 회복되고 평안해질 때 아이의 무한한 가능성은 열립니다.